이번 주에는 중요한 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현재 캐나다 주정부 이민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주는 소식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지난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홈케어 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해 추가로 발표된 중요한 소식입니다. 특히 홈케어 기버 파일럿 프로그램 관련 공지가 어제 나오자마자 업체들이 앞장서서 희망찬 소식을 전하는데요. PRE 채널에서는 캐나다.ca 공식 웹사이트의 IRCC 공식 발표 뉴스를 위주로 살펴보면서 발표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 문제점과 리스크,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뉴펀들랜드 레브라도주, 줄여서 NL주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NLPMP가 EOI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EOI는요, Expression of Interest의 약자인데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포털을 통해서 이민자가 자신들의 프로필을 등록하면 그 프로필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PMP 선발 때마다 커트라인 이상의 점수를 받은 이민자에게 PMP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NL주도 점수제 이민으로 전면 전환을 하면서 현재 PMP가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변화를 했습니다. 일찌감치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점수제를 채택했던 온타리오주, BC주, 매니토바주에 이어서 약 6년에서 7년 전에 퀘벡주가 부분적으로 점수제 이민을 채택했고요. 최근에는 엘버타주가 AAIP를 전면 점수제로 개편했죠. 점수제 이민은요, 얼핏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한 스펙을 보유한 사람들이 크게 우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영어 불어 둘 다 레벨 7 이상인 고급 바이링구얼 이민자가 62점의 보너스 점수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400점대 초중반인 프렌치 스피커 스트림으로 사실상 영주권 프리패스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개편된 엘버타주 PMP인 AAIP에서 최고 학력이 엘버타주 내의 학교 졸업장이고 필요 직군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확실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상 소외될 정도로 크게 차별점을 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점수제 이민은 이민자보다 주최 측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AOS, 퀘벡주 PEQ 등 기존 PMP는 고정된 조건만 맞추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민자에게 훨씬 직관적이고 유리하지만요, 점수제 이민은 선발 주기도 좀 규칙적인 듯 불규칙적인 듯 좀 애매하고요. 선발할 때마다 점수도 변동하고 풀의 프로필을 등록한 이민자들의 스펙도 그때그때 다르니까 이민자 입장에서는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고 속이 타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동안 일하거나 공부해서 영주권을 받는 소위 몸으로 떼어서 영주권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주정부 PMP는 하루아침에 홀떡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열고 닫는데 점점 점수제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민자 입장에서는 점점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뉴펀들랜드 주는요, 인구가 50만 명 남짓한 작은 주라 PMP가 점수제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는 큰 뉴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PMP의 대세가 점수제 이민으로 확실히 굳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소식이라는 점에서는 중요합니다. 또한 NL주는요, 2월 초에 연방정부와의 협의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290명 정도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PMP 인원 반토막이 났던 거를 도로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원상 복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점수제를 도입했습니다. 불과 3주일 만에 이걸 싹 개편한 건 아닐 거고요. 이전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걸 거예요. 그리고 PMP 인원을 원상 복구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연방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와 무관하게 무조건 점수제로 전환할 예정이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JAL 신규 접수 중단으로 SIMP를 일시 중지한 사스캐치원 주도요, 조만간 이민 프로그램 개편안을 낼 것 같은데요. 현재 추세를 보면은 EOI 시스템을 도입해도 크게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점수제가 아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들의 행보도 주목할 만합니다. 오늘 퀘벡주에서는 2026년 2월 말까지 직업학교와 칼리지 유학생 수를 제한하지만 4년제 대학 이상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점수제 이민이 아닌 PQ 스튜던트 스트림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소식입니다. 제가 탔던 스트림이죠, 참고로. 슬슬 점수제가 아닌 이민 프로그램을 조금씩 축소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부로 캐나다 연방이민부 IRCC에서는 홈케어 워커 이미그레이션 파일럿, 소위 케어기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업체들이 완전 신이 나서 어제 앞다퉈서 공유한 소식인데요. 너무 신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소식 자체와 그리고 사실상 뇌피셜이나 다름없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구분 없이 섞어서 전하는 경향들이 보여서 히어리 채널에서는 그 웹사이트 내용 자체를 일단 가감 없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 섹션에서 개인적인 의견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공지대로 2025년 3월 31일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캐나다 내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을 위한 워커스 인 캐나다 스트림과 현재 캐나다에 없는 캐나다 외부에 소재한 이민 희망자를 위한 스트림을 별도로 마련했는데요.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면요. 즉 3월 31일에는 워커스 인 캐나다, 즉 캐나다 내에서 일을 하는 인력에 대한 스트림만 게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홈케어 파일럿 프로그램의 워커스 인 캐나다 스트림 요건을 알아보죠. 아직 캐나다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요. IRCC에서 홈케어 기버에게 원하는 스펙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참고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캐나다에 경력이 없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어는요. CLB, 영어 CLB 또는 불어 NCLC 레벨 4 이상, 그리고 학력은 고졸 이상이면 되죠. 이전에 공지했던 것처럼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고요. 특히 언어 능력은 이전보다도 더 낮아졌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꼭 시험을 봐서 점수를 따놓아야 한다는 점이겠죠. 캐나다 내의 경력도 필수가 아닙니다. 캐나다 안에서든 밖에서든 무관하게 최근에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력만 있으면 돼요. 차일드 케어 쪽으로 풀타임 잡을 잡을 거라면 차일드 케어 쪽 경력이 있어야 할 거고요. 노인, 간병인 쪽으로 풀타임 잡을 잡을 거라면 노인, 간병인 경력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경력이 없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홈케어 트레이닝을 6개월 이상 수료를 했다면 허용이 된다고 해요.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용주의 풀타임 잡어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로 간주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다양해요. 일단 프라이빗 하우스홀, 즉 개인 가정이 들어갑니다. 재밌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모나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재력이 되는 개인 가정에 풀타임 채용돼도 이 프로그램을 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요. 풀타임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업체입니다.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나 홈케어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 직접 홈케어를 제공하는 에이전시, 레지던스에서 개인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그리고 소아과 홈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로 달아놨는데요. 인력 알선 업체나 파견 업체에 채용이 돼서 간접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일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방금 설명드린 자격 요건을 짧게 요약한 건데 아래쪽을 보면 LMIA도 필수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풀타임 잡어퍼를 받는 것만으로도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은요. 경우에 따른 자격 요건인데 이번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말고 작년 여름까지 진행했던 홈 차일드 케어 프로바이더 파일럿이나 홈 서포트 워커 파일럿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서를 계속 처리 중이니까요.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업무 경력을 추가로 쌓은 부분이 있다면 경력 증명서를 보내서 업데이트하는 걸 권장한다고 해요. 과거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 없는 사람이면 이번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에 신청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캐나다에 스테이터스가 없는 홈케어 워커라면 공공정책에 따라 신청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인원만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터스가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네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불체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워크 퍼밋이 없는데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지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좀 명확히 알려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에 부합할 사람들은 언어 시험 성적을 꼭 따고 학력 공식 인증도 받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캐나다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번 공지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추후 추가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IRCC가 이 부분을 처음과 끝에 2번씩이나 언급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요. 이 영상의 다음 섹션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전 섹션에서는 아무 가감 없이 캐나다 연방 IRCC의 공지사항만을 다루었고요. 이번에는 이번 발표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아직 캐나다에 들어오지 않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주의하시기를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프로그램이 발표될 때마다 업체들은 소위 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라는 타이틀 하에 자기들 뇌피셜을 자꾸 섞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팩트랑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키아리 채널에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별도 섹션으로 의견 부분을 나눈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현재 캐나다에서 현업으로 일하는 케어기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가 공지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IRCC에서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이 캐나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 혹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케어기버의 현재 TO가 2026년까지 15,000명 이상인데
기존 프로그램 신청자의 백로그, 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 간의 인원수 분배를 어떻게 할지 그거 모르겠다. 그리고 불공평한 선착순 접수 방식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접수를 다 받고 키워에서 넘치는 사람들은 백로그로 돌릴지의 여부, 그리고 이번 발표에 따라서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변들이 일부 해결이 됐습니다. 제시가 됐어요. 일단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캐나다 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IRCC에서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지 않고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15,000명 정도의 TO를 과거 프로그램 신청자 백로그와 이번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 간의 인원수 분배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추후에 캐나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스트림까지 확정되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선착순 방식으로 할지 풀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짜리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이민 컨설턴트 후베어 카말 씨는요, 이번 소식을 전하는 영상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이건 선착순 접수가 될 것이라고 간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들은 빨리 언어 점수를 확보를 하고 3월 31일에 프로그램이 열리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경험 많은 컨설턴트라 신뢰성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요,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라면 이미 신청 자격을 다 갖추었고 캐나다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선착순 신청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빨리 준비해 놓는 게 올바르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마 접수 자체가 힘들 겁니다. 3월 31일 당일에요. 이제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 중 이번 케어기버 파일럿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몇 가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수시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 일일이 찾아보시긴 어려울 테니까요. 파편화가 돼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위 이주공사라고 불리는 이민 컨설팅 업체는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할 건데요. 그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캐나다 이민문이 현저히 좁아졌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 이민 희망자들에게도 어렵고요, 업체들의 밥벌이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양쪽 모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캐나다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공지는 아직 없습니다. 몇 번씩 IRCC 공식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에 대해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캐나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즉 이번에 발표한 요건은 한국 소재자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면서 계약을 종용하는 업체는 허위 정보를 토대로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칙상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또한 작년에요, IRCC는 X, 즉 트위터 계정에서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은 캐나다에 들어오는 새로운 케어기버에게 캐나다 입국 즉시 영주권을 제공을 하고, 이런 케어기버는 캐나다에서 언제든지 다른 잡을 찾아도 상관없다라고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이걸 또 엄청 강조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을 하세요. 작년 6월에 게시를 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직 컨펌된 바는 없습니다.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공식 발표 시에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해도 전혀 놀라울 거 없으니까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께 순전히 참고사항에 불과하고요, 지금 캐나다라는 나라가 캐나다 내에 있는 임시 거주 외국인들 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반이민 정서도 심해지는 상황에 캐나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도로 쉬운 요건을 적용해서 대량 유입을 유도한다면요, 이 캐나다 내에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반발 여론에 직면할 거예요. 즉 캐나다 밖에 있는 분들께는 지금과는 다른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아마도 이것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요건보다는요. 두 번째,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영어 점수는 당연히 미리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하고요, 관련 경영 역시 최대한 정직하게 챙겨두셔야 할 겁니다. 영어 점수는 최소 요건인 CLB4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5는 받아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최소 6 이상에 도전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왜냐고요? 이 정도로 스펙 관련 진입 장벽이 낮으면은 막말로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쟁률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니멈 스펙만 맞췄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난관에 직면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말 안 통하는 애들이나 몸이 아픈 노인을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소통하면서 챙기는 일은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괴팍해져요. 그 괴팍함 영어로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 과거에 홈케어기버 프로그램에는 기승 요건이 있었습니다. 즉 간병인으로서 환자가 있는 집에 같이 사는 게 요건이었는데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에는 그 요건이 사라졌어요. 그동안 기숙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학대와 괴롭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달리는 문제가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 경쟁률이 엄청 심할 프로그램이라면 고용주가 슈퍼 갑이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러니까 고용주가 까라면 까야 돼요. 기숙해야 하면 기숙해야 하는 거고, 눈에 띄지 않는 학대와 괴롭힘이 있다면 눈 딱 감고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진입 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론적으로 쉬워 보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주공사들 얘기예요. 업체들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체들은요, 클라이언트, 즉 이민자 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격증을 보유해서 캐나다 내에서 이민 컨설턴트, 에이전트로서 활동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이민 과정과 영주권 취득 과정 전체를 책임져 주거나 보장해 줄 책임도, 권한도,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줄 이유도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일반인보다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서류 작업을 도와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요, 이민자는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가장 적합할 것 같은 프로그램들을 미리 알아두고 그 프로그램들에 맞춰서 준비하고 업체들과도 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업체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무조건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지 말고 정확히 그 프로그램이 뭔지, 왜 업체가 그걸 제안하는지 생각을 하고 나와 그 프로그램이 맞을지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와 그 프로그램이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서 업체가 그걸 제안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업체는 자기들이 가장 돈을 쉽게 편하게 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좋게 포장해서 이민자에게 제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민문이 좁아져서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요. 내 인생의 최고 전문가는 나 자신이지 그 어떤 자격증과 타이틀을 가진 타인이 아닙니다. 내가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내가 타려는 프로그램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업체는 서류 처리 잘해주는 사람들 정도로 여겨야 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한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